이번 시간에는 HTML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태그 형식인 폼 태그에 대해서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태그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력 타입인 리스트에 해당이 되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입력 형식인 폼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폼 태그는 여러 가지의 태그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input, label, select, text area, 버튼, field set, legend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폴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유튜브 강좌를 다운 받으시면 자, 해당하는 작업 폴더가 있습니다. 베이직 HTML 3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경로로 테스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폼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관련 태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먼저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폼 태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이 바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저희는 보통 폼 태그라고 합니다. 자, 폼 태그의 입력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폼 태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폼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따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전송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폼 요소를 입력할 때는 폼 태그를 입력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텍스트에 관련된 입력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는 타입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타입으로 규정이 되고요. 타입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규정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은 저희는 input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에 따른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입력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런 입력 창이 뜨게 되죠. 화면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창이 뜨고요.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관련된 속성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가 되냐면 크기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글자에 따른 개수들이 여기 적히게 되죠. 그래서 30개의 글자가 적힐 수 있는 크기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타입의 자, 텍스트 입력 방식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입력 방식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맥스 랭스라는 게 이렇게 있죠. 맥스 랭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최대 입력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글자의 개수, 자, 맥시멈 랭스가 되는 거죠. 랭스라고 하게 되면 글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자, 입력된 여기서는 두 번째 필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써보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10자의 글자를 입력할 때 쓰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코딩할 때 조금 이제 손쉽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BR 태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input 타입의 텍스트가 되고요. 글자를 입력시켜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한글로 id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id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value 값이 있는데요. value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값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실제 입력된 데이터를 저희가 의미할 때 value라는 이런 속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폼 요소들 중에서 이런 텍스트의 입력 방식인 input type 텍스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코드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이제 id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고요. 실제로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텍스트라는 걸 입력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 플레이스홀더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홀더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id라고 썼다고 할게요. 자, id라고 썼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입력된 값을 저희는 value라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입력 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력 예시는 뭐 id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시킨다고 할게요. 그러면 타입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전화번호에 따른 이런 번호 규정이 010으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를 입력시켜주는 그런 나머지 자리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입력시킬 때는 input type 지금처럼 텍스트로 썼고요. 그 다음에 자, 플레이스 홀더 방식으로 이렇게 써서 입력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0000에 하이픈 쓰고 0000 이렇게 하이픈을 써서 입력을 시키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과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010은 이제 미리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000에 0000 이렇게 입력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저희가 일반적인 입력된 값과 그리고 입력 예시라고 그러면 value 값과 placeholder 값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 예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 타입에 따른 이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시켜지는 텍스트 필드에 따른 내용들은 input 타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타입의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텍스트 필드의 영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 패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워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용이 보완되어져서 일반적으로 비번을 적을 때, 비밀번호를 적을 때 쓰는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돼서 실제로 데이터가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input type passwor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이제 버튼 타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버튼 타입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은 input type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input type 버튼이란 유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버튼이란 유형은 이제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버튼이라는 방식으로 버튼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유형이 여기 실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제가 써놨던 그런 value 값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 br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input 타입의 자, 일반적인 submit 버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value 값 가장 중요한 버튼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넘기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폼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역할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버튼을 저희는 submit 버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nput 타입에 자, reset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형식들을 초기화시킬 때 이를 실제로 이제 기능 구현이 되고 있고요. 이를 저희는 reset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자, 3개의 버튼에 따른 이런 규정을 볼게요. 자,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3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죠. 일반적인 버튼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bmit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reset 버튼이 있는데 자, reset 버튼은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초기화시킬 때 자, 보게 되면 데이가 1, 2, 3, 4 이렇게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고 submit을 누르면 뭔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버튼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를 사용해서 버튼 유형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버튼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버튼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input 타입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도 있는 거죠. 버튼 태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안에 또 다른 마크업을 지정해서 디자인을 더 손쉽게 진행할 때 저희는 버튼 태그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input 타입 버튼과 다름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input 타입 버튼에는 저희가 내부에 마크업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이에 반해서 버튼이라는 태그 자체는 이 안에 마크업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태그를 안에 넣을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튼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버튼에 따른 형식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미지처럼 처리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 버튼들은 input 타입 이미지가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타입은 img가 아니고요.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g 태그와 동일하게 지금처럼 images, 자, 로긴 언더바 icon.png, 자, 마찬가지로 alt 또한 지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로긴 btn 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로그인에 관련된 버튼들이 여기 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자,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A타입과는 다르게 이미지로 버튼 지정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버튼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서버 측에 데이터를 넘기고자 할 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풋 타입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자, 폼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게 되면 자, 폼 요소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서버 측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그런 쓰는 기법들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태그들을 보게 되면 input 타입 텍스트, 텍스트에 따른 입력창, input 타입 패스워드, 패스워드 입력창, input 타입 버튼, 버튼 입력창인데 이는 여러 가지의 표현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submit이라는 이런 완결 버튼이 있고요. reset이라는 그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에 대한 처리 기법들은 다양한데요. input 타입 버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버튼 태그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nput 타입 이미지 방식으로 이미지 URL을 사용한 이미지 태그처럼 보여지는 버튼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폼 태그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